일단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는 지금 이제 같은 메모리 반도체 업체지만 약간 다른 아이템을 한다고 봐야 돼요. 지금 SK하이닉스는 HBM 핵심주고요. 삼성전자는 기존의 전통 레거시 디램, 낸드 플래시 핵심 기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번 사이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특이한 사이클이다. 왜냐하면 원래 업사이클이 오면 물량도 늘어나고 가격도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데 이번 사이클은 물량은 안 늘고 그죠? 물량은 계속해서 공급 조절하고 가격만 계속 분기별로 20%씩 오르는 사이클이었거든요. 그럼 작년 4분기에 제가 업황이 반등했잖아요. 주가는 작년 초부터 반등했고 업황은 작년 4분기 반영했잖아요. 그러면 작년 4분기, 올 1분기, 2분기까지 분기별로 계속 가격이 20% 올랐어요. 그게 이번 업사이클의 특징이거든요. 그럼 3분기에 또 20% 올라야겠죠. 시장 기대치라는 겁니다. 근데 20% 오르려면 ASP, 평균 판매 가격이 그 정도 올라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고 보는 거죠. 시장에서. 그래서 그게 꺾이니까 삼성전자 이익 추정치에 대한 올 하반기하고 내년 장밋빛 그림이 완전히 망가진 거고 그거를 지금 프라이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재료가 먹히려면 엔비디아 주가가 좀 세게 반등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V자 반등을 해줘야 되는데 엔비디아 주가가 V자 반등해주는 상황에서 만약에 HBM3E에 대한 납품 그 이슈가 나온다 그러면 저는 충분히 지금 주가가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반등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엔비디아 주가가 별로 오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상황에서 이런 재료가 나온다 그러면 시장에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아직까지 공급 과잉은 아닌데 우려가 나온 거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디램이라는 게 우리 메모리 반도체라는 게 크게 세 가지 수요처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제 서버 쪽,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하고 PC 쪽인데 서버는 그나마 견조해요. 왜냐하면 빅테크들의 캐펙스, 자본 지출에 대한 흐름들이 아직까지 바뀌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빅테크들의 캐펙스가 꺾이면 이제 그때부터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지금 이야기는 스마트폰하고 PC가 우리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안 좋은 겁니다. 공급을 안 좋을 거 예상하고 조절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요가 더 안 좋은 거죠. 지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때문에 실제로 이제 내구 소비재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최근 어떤 수출 흐름들을 보면 미국 쪽 의존도가 많이 높아졌었거든요. 근데 하반기 들어서 미국 쪽이 주춤해요. 오히려 이제 중국 쪽이 좀 더 이제 올라오고 있긴 한데 이제 그런 것들이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야 되고 HBM 같은 경우는 뭐 단기적으로 공급 과잉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HBM이라는 게 제가 계속 스페셜티이기 때문에 고정거래 가격, 1년 계약 가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공급 과잉이 올 수가 있냐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요. 지금은 SK하이닉스 독점 구조에서 마이크론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진입하는 시기인데, 자, 이 진입하는 거는 원래 블랙웰이라는 하반기 그 어떤 신제품에 대한 계획들을 가지고 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지금 블랙웰에서 문제가 생긴 게 B100이라는 칩이거든요. B100은 원래 192GB HBM3E를 쓰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B100을 지금 못 내놓게 됐잖아요. 한 딜레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되냐면 기존의 호퍼 기반의 H200이라는 칩을 가지고 어떤 메워야 돼요. 그 컴퓨팅 파워는 계속해서 필요한 거니까 블랙웰이 안 나오면 일단 H200을 살 거 아니에요. 문제가 B100은 192GB인데 H200은 141GB예요. 여기서 51GB가 B죠. 네, 수요가 그러니까 만약에 동일 칩이 나온다 그러면 51GB가 B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약간 공급 과잉이 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거는 지금 이제 그 업계에서 나온 이야기는 B100이 못 나오니까 B100이 그 GPU 칩 다이 두 개를 연결하는 데서 약간 그 인터포즈에서 약간 설계 오류가 있었다고 해서 문제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빼고 그냥 기존의 H100처럼 블랙웰을 다운그레이드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GPU 다이를 H100은 한 개를 썼고 블랙웰을 두 개를 써서 연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 써서 연결하는 게 문제니까 그러면 한 개 쓰면 되잖아요. 그럼 대신에 프로세서 성능은 절반으로 떨어지죠. 그게 B200A라는 제품이 나온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엔비디아에서 공식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미 B200A라는 제품을 준비하고 있다. 밸류체인 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 공식 행사에서 엔비디아가 우리가 B200A라는 제품을 다운그레이드한 제품을 내놓겠다라고 한 적이 없어요. 만약에 한다 그러면
이게 해프닝으로 지날 수 있죠. 왜냐하면 B200A의 HBM을 줄일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데 만약에 B200A가 없이 그냥 H200으로 당분간 이거를 중간을 메우겠다 그러면 이제 그 수급 불일치가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주가는 이제 모건 스탠리대로 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회사의 전망이 틀리길 바라지만 사실 저도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하반기 업황은 제가 사실 꺾었었잖아요. 계속해서 상반기까지는 좋고 하반기는 조심하라고 한 게 내년 하반기에 저는 꺾인다고 본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 거의 비슷한 맥락이죠, 저하고. 그런데 실제로 지금 수출 데이터들이나 반도체 가격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고정 거래 가격이 있고 스팟 가격, 그러니까 어떤 우리 용산에 가서 살 수 있는 시중 가격이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시중 가격, 스팟 가격이 원래 고정 거래 가격보다 선행해요. 저기 가격 흐름이. 근데 최근에 스팟 가격이 꺾였습니다. 이제 조만간 고정 거래 가격이 꺾일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틀릴 때도 있어요. 간혹.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잘 맞죠. 네. 그러면 일단 이제 내년 하반기,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 내년 상반기 꺾인다고 했는데 저보다 조금 이제 시점이 빠르긴 하지만 지금 이제 주가가 납득이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게 맞다 그러면. 만약에 반도체가 올 상반기까지 오르고 끝난다 그러면 역대 사이클 중에 굉장히 짧은, 역대급으로 짧은 사이클이에요.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지만 업사이클은 주가 사이클이 2년에서 2년 6개월 정도 가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거의 1년 6개월 만에 끝나는 거고요. 일단 불확실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이제 일단 미국 대선 있죠. 금리 인하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요. 사실은 이 불확실성 때문에 반도체 업황이 단기적으로 꺾였다라고 보는 뷰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가 투자 어떻게 보면 나오는 수출이나 이런 것들은 최근에 대미 수출이 좋았던 거는 올 상반기로 놓고 보면 대중 수출보다 대미 수출이 더 높았거든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미국에 팹을 깔고 2차 전지 공장을 깔면서 거기 이제 중간재들이 들어가고 기계류 설비들이 들어가고 이런 것들이 수출에 큰 도움이 됐던 건데 지금은 기업들이 어떻게 보면 이거 이제 미국 정부에다가 보조금을 받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누가 될지 불확실해요. 그리고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산업정책, 경제정책이 상이합니다. 그러면 SK 최태원 회장도 그랬잖아요. 이거 우리 보조금 못 받으면 이거 투자 못 할 수도 있어요. 이야기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펀더멘털 영향이 주는 겁니다. 투자하기로 했던 어떤 팹들이나 이런 것들이 속도가 지연될 수밖에 없어요. 기업들 입장에서는 리스크를 최대한 회피하기 위해서 이 미국 대선이라는 불확실성이 지나갈 때까지 최대한 시간을 끌려고 할 거예요. 근데 이제 바이든 행정부는 빨리 투자해야 돈 준다 그러니까 이제 신용은 내야 되고 그래서 혹자들은 그래서 테일러 팹 공장을 숟가락으로 공사한다 할 정도로 하는 척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니까 그게 이제 펀더멘털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런 불확실성들이. 그러면 우리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최대한 현금 비중을 가지고 너무 빠졌다 싶을 때 좀 사고 너무 올라왔다 싶을 때 좀 팔고 현금 운용을 잘해야 된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게 올 하반기 성과는 현금 운용이 중요할 거다. 심지어 내년 시장 성과도 현금 운용, 올 하반기 어떻게 운용했느냐에 따라 다를 거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저는 말씀드리는 거고 정말 그러면 그거 너무 복잡하고 머리 아파서 싫어요. 그러신 분들은 일단 시장을 좀 떠나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주식쟁이가 주식을 끊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본인 포트에서 현금 비중을 좀 가지고 있으면 그래도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거든요. 그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시장의 어떻게 보면 정보의 유통 속도나 이런 것들이 너무 빨라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그러니까 이게 너무 빠르다 보니까 너무 급등이 어떤 시장에 반영되는 속도가 빠르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증폭시켜주는 또 애들이 있어요. 그게 AI들입니다. 그러니까 AI들이 알고리즘 매매를 하다 보니까 이게 손절 라인을 터치하면 거기서 물량이 후두둑 내려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그거를 알고 요걸 활용하는 또 AI가 나와요. 그러니까 뺄 때 너무 과하게 빼는 거죠. 그러면 여기 손절 나오는 거 보고 이제 거기서 숏으로 수익을 내고 오를 때도 이제 그런 식으로 내고 그리고 또 다른 AI들이 또 새로운 알고리즘에 적응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그러니까 지금 AI들의 전쟁이 금융시장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변동성 폭이 굉장히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업사이드도 크고 다운사이드도 크고 이런 거죠.